Create your life with Zero.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현실 리딩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의 의식을 이제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 현실을 이제 창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서를 읽고 그래, 그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아, 법칙이 이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벌어지게 되는 이 환경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라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과연 창조자로서 정말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응? 나머지는 잘 안 된다.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이 삶에서 이제 창조자로서 창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럼 창조를 하는 창조자, 혹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무개. 어디가 조금 더 가까울 것 같나요? 아무개가. 그렇죠. 창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반을 잘라 보면은 창조자야 아니면 아무개야라고 하면은 아무개가 조금 더 이제 나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어느 순간 창조를 할 때는 창조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네가 정말 창조자야? 창조를 할 수 있어? 너의 삶을 네가 바꾸고 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주변 환경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마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내 세계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내가 분명히 창조자인데 이 세계 자체가 뭐가 좀 부족해. 뭔가 좀, 이게 창조자의 세팅이라고? 창조자의 세팅이면 더 멋있게, 좀 이왕이면은 좀 많은 능력치로, 많은 뭐랄까 재물로 뭔가 이렇게 세팅돼서 시작해야지 뭔가 우리가 더 많은 창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신은 그 정도 세팅값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관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노멀하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그 불만족을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삶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좀 떨어지네요. 왜 만족스럽지 않지? 그 좀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좀 별로인 거예요? 지금은 객관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별로인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러면 객관적으로 좀 좋았으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잘 못하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좀 별로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약간의 좀 합리화가 되네요. 객관적으로는 별로일 수 있는데 네. 나 자신은 지금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별로일 수 있는데 내 자신이 만족스럽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저도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쪽면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유나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너무 지금 행복한데 네. 그걸로 인해서 한쪽면은
수입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너무 선택하니까 네, 또 막상 네,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정된 재화로 뭔가를 쓰니까 이걸 하니까 이게 부족해졌군요. 네, 아직 조금 아주 풍요로운 상태는 아니네요. 네, 좋아요. 뭐야, 이게 지금 다들 이렇게 뭔가 아주 삶이 풍요로운 상태는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우리 삶이 있는데 뭔가 우리 삶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 삶을 어떻게 타파하지? 근데 누군가는 이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내 삶은 왜 이래? 라고 비난할 거고,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좋게 생각해 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만들어 볼까? 이걸 좀 이용해서 뭐라도 조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네, 후자가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좀 바꿔봐, 긍정적으로 살아봐, 이런 이제 부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조에 대해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왜 하필 나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왜 우리 가족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러고, 왜 나는 남들은 저렇게 뭐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또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팅값에 대해서 가끔 좀 이제 나도 저만한 세팅값이었으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왜 나는 이렇지?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세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세계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왔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그냥 냅다 고생을 해라 라고 처해졌을까요? 선택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그 사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그냥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몇 년에 몇 월에 몇 일에 몇 시에 태어났냐가 그 사람의 일종의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 사람이 그날 태어났는데 그 때의 해와 달과 별자리의 어떤 그 영향력의 에너지가 있던 날에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게 그 사람의 시나리오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날 이제 정수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어느 계절을 만나냐에 따라서 어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어느 흐름을 만나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한대.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사주 팔자 같은 거거든요. 점성학.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초기 세팅값, 이러이러한 위치에 이러이러한 에너지 값에 내가 태어났는데, 뭐 우연히 태어났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태어난 애가 어떤 흐름, 어떤 시대적인, 어떤 전체적인 계절적인 흐름에 계속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가끔은 잘 될 때도 있고, 가끔은 힘들 때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정말 우연히 그날 딱 태어나가지고 그런 시나리오를 내가 뽑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경험하게 됐냐는 거죠. 약간 이제 물음표가 있지. 이것도 뽑기라고? 잘 뽑을 걸. 왜 하필 그때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냐는 거야. 근데 나라는 사람은 이제 그때의 에너지로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공간에 가게 되고 그 공간에는 꼭 어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났는데
그냥 이제 눈을 뜨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있던 거야. 그리고 어느 집 위에 그냥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서 나는 그 동네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어느 지역에 살게 됐어. 어느 학교에 갔어. 그리고 어느 선택에 의해서 어느 동네로 또 이동을 했어. 그러면 이동을 했는데 거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어. 그러면 장소가 바뀌었고 그 장소의 등장인물이 바뀌었고 그 등장인물과 내가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일어나요. 이벤트가 일어나. 근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냥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봅시다. 내가 어느 날 태어나서 이렇게 뽑기를 뽑았는데 그때 운명이 이러한 세팅값으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근데 이 세팅값이 이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작용들에 의해서 옮기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옮겼더니 거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과 무언가가 또 일어나는데 근데 그런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은 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명론적으로 너는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처해지고 살 팔자야. 그냥 그런 줄 알아.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기본 시나리오가 이런데 이렇게 갔더니 누구들을 만났어. 근데 거기에 하필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싫어하는 사람의 그 사주나 시나리오를 딱 열어보면 나랑 원수인 사람이 딱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모르지. 내가 그냥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나랑 원수인지 모르지. 근데 그냥 그 장소에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시나리오도 열어보면은 나름 그 사람의 지도가 있고 그 사람의 시나리오와 내 시나리오를 딱 이렇게 맞춰보면은 두 사람이 싸우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마치 화학 반응처럼 그냥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그냥 얘는 둘이 만나면 상극인 거야. 그래서 어디든지 갖다 놓으면 얘는 싸울 수밖에 없는 애야. 근데 이렇게 생긴 애와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는 서로 잘 지내는 조합이야.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놔도 얘네들은 잘 지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나랑 잘 지내는 사람들을 좀 만나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왜 하필 나랑 이렇게 안 좋은 애들만 계속 만나게끔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왜 내 운명은, 내 시나리오는 이왕 오케이 처음 세팅값이 그랬어? 그러면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좀 구성되면 우리가 좀 살만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나는 그렇게 고생스럽게 계속 요소마다 그네들이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라고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어느 날 태워보니까 그냥 이런 시나리오로 뽑기를 해서 그냥 내가 처해져서 당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월이 가서 누굴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도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냥 에너지를 가졌어. 마치 불과 물이 만나면 그냥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는 왜 만나게 됐을까 굳이? 좋은 사람들은 왜 못 만났을까? 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궁금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왜 하필 내가 그 사람을 그 장소에서 만나서 안 만났어.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고 그 사람이 약간 좀 나한테 좋은 성향이었으면 좋은 구성이었으면 나랑 좋게 지냈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걸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연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순간 만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연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이 인연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강렬한 어떤 감정들을 이제 수반하게 돼요. 우리가 강한 인연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까? 왜 하필 나는 그 사람을 선택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운명이 얽혀가지고 공동 운명이 돼가지고 결국 나는 고생을 하게 됐는가? 누군가 결혼을 했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원수였어. 만나지 말아야 되는, 절대 피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냥 나는 그게 좋아 보였어. 그래서 선택을 했지? 근데 콩깍지였던 거야. 근데 결국은 그 선택이 고통과 파국으로 내 삶을 이끌어요. 왜 나는 이 안 좋은 사람을 그때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왜 굳이 그렇게 고생 구덩이로 들어가게 됐을까? 근데 그것도 큰 시나리오에는 얘가 좀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운이었네. 네, 제가 이제 책에도 이제 제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써놨잖아요. 우리 사주 선생님이 절대 그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안 들리지. 악연은 어쨌든 때려잡아도 만나야 되지. 네, 그래서 하나도 안 들리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결국은 고생이지. 결국은 악연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언가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는 이 사람이 싫어, 미워,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야 돼, 벗어나면 해결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어느 때선가 누군가를 또 알게 모르게 만나고 근데 이건 마치 시크릿 상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랑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망하고 싶어서 망하나요? 그냥 처음에 다 잘 될 것 같지? 다 좋은 사람일 것 같지?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야. 근데 처음부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우리가 매 순간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를 선택을 하는데 그때는 다 좋아 보이죠.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꽝이었어. 근데 왜 우리가 그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내 안에서는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어떤 강렬한 믿음과 확신과 화학작용과 뭔가가 일어나 갑자기 없던 느낌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미끼를 잘못 문 거죠. 그러니까 물지 말았어야 되는 걸 물는 거지. 근데 가끔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옳은 선택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 삶에는 옵션이 여러 개가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가장 먹음직스러운 거를 딱 선택을 해. 자극적이고 끌림이 있는 거를 딱 선택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늘 그때마다 그거는 굉장히 MSG가 많이 쳐져 있는 나를 물게끔 하는 미끼를 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유혹적인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딱 먹음직스럽게 예를 들어 좋은 제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내가 다 해결될 것 같아. 어떻게 나한테 이런 기회가 있어? 왔지? 덥석.
근데 나머지는 별로인 것 같아. 아니야. 제일 좋은 걸 선택했는데 망했어. 꽝이야. 이제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물 수밖에 없어요. 물 수밖에 없는데 큰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나에게 덫이었던 거야. 내가 물 수밖에 없는 덫이었는데 우리는 물 수밖에 없었을 거야. 물었지. 그리고 우리는 고통을 받았지. 근데 내 시나리오가 힘들 수 있는 시기였던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정말 운명대로 그냥 정해진 대로 이제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고 고난을 받을 때 받고 고난 많이 받았으니까 너덜너덜해가지고 상처 많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운명인가. 되게 결정론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삶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으니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그냥 고통이 오면 고통을 달게 받고 좋은 일이 오면 행복하게 잠깐 웃으면서 또 고통이 올 수 있으니 또 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삶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삶에서 창조자라고 내가 내 삶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시스템까지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구조로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 내가 불이 많아, 물이 적어. 그러니까 내 몸이, 내 성격이 그런 성격이야. 그런데 불이 만난 사람과 화학작용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되게 물리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 물리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과 반응을 하는 건 우리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런 물리적인 것들이 반응을 할 때 이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거를 아까 말했던 뭔가 그래도 조금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서 이 삶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창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매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세팅 값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반응을 내가 바라보고 이 반응이 나에게 미끼가 던져졌는데 내가 이 먹음직스러운 이제 미끼를 물고 고통의 구렁텅이로 가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이롭게 하는 이제 그런 선택이냐 라고 하는 것을 현명하게 볼 수 있고 현명한 길은 언제나 우리 삶에 여러 개가 동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해서 현명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건 내 선택이고 이건 내 창조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삶에서 우리는 늘 선택의 권한이 있고 물론 가족들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 근데 우리가 선택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해석할지는 사실은 내 선택의 범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현실 리딩도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의식을 이렇게 좀 리셋해가지고 그래 내 결핍이나 내 고정관념이나 내 프로그램에 내가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내가 제로가 되고 내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나는 뭐든지 창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고 내 안에 결핍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애써 싸우면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내 다짐과 내 멘탈이 흔들린다는 게 문제죠. 내가 이렇게 애써 마인드 컨트롤 다 하고 이게 다 아는데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또 그냥 허물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 사람이 내 멘탈을 치는 순간 나는 또 본능적인 또 나약한 선택을 하겠지. 그러면 그 선택의 결과는 또다시 구렁텅이로 빠져. 왜냐면 그잖아. 우리가 그래,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괜찮은 듯 보여요. 다 아는 것 같고, 나는 창조자인 것 같고, 그래,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누군가가 막상 어떤 사람이 딱 내 앞에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에너지가 강렬해. 그 사람이 이렇게 내 앞에 등장하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워. 너무 좋아 보여.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거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하고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바라보고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반응을 할 때 첫 번째, 이 사람이 왜 내 앞에 나타났을까? 의미가 뭘까? 두 번째, 내가 그 사람과 그 대상과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 이 반응이 내 안에 뭐를 자꾸 건드리고 있지?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갑자기 막 신나, 갑자기 막 오버하게 들떠. 이것도 정상은 아니죠. 그 누군가를 만나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워, 너무 싫어. 이것도 정상은 아니야. 왜냐면 저 사람의 무언가가 나를 자꾸 반응하게 만들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저는 우주의 테스트라고 불러. 내가 그냥 아무 자극이 없애는 평화롭고 좋아요. 다 괜찮아 보여. 나 제로 마스터한 것 같아. 근데 누군가를 딱 만났는데 갑자기 나를 그냥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갑자기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 갑자기 얼빠지게 만들고 멍하게 만들고 혹은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혹은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내가 이미 그 나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서 당한 거죠, 일종의. 네. 그러면 거기에 나는 반응할 수밖에 없지. 왜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지 몰라. 근데 이미 당했어. 그리고 결론은 뻔해요. 이미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반응을 했고 당했어. 나는 누가 뭐래도 그냥 이걸 선택할 거야. 선택하겠지. 근데 결론은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사실은. 근데 선택의 대가는 너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내가 왜 그거를 선택하게 됐을까? 라는 거. 그리고 분명히 그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나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반응은 늘 내 안에 어떤 결핍 혹은 두려움, 어떤 부정적인 거 혹은 내가 너무 원했던 거, 그러니까 원했던 거, 긍정적인 거 혹은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무언가를 건드려요. 근데 건드렸다는 거 어떤 감정이 또 일어났죠. 이건 내가 제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게 내가 또 이제 끌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창조를 한다는 건 내 어떤 무언가가 끌려서 이렇게 그냥 덜썩 물려서 끌려가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상황이 나를 뭔가 자꾸 반응을 일으키는데 내 안에 있는 반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런 반응을 일으키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어떤 존재는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던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어떤 트리거가 되는데 나는 이 상황이 나한테 왜 일어난 거지? 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유를 우리가 그 순간 발견을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때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자꾸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자꾸 일으키는, 반사하는 어떤 존재인데, 혹은 이 사람이 내가 자꾸 내 어떤 사랑을 계속
줘야 되게끔 일으키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마다 우리는 다르게 반응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내가 퍼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계속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상담만 해줘야 되는, 응원만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어떤 사람들마다 약간 다른 존재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건 우리가 그 어떤 대상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일종의 현연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뭔가가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가 그렇게 만나야 되는 이유가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큰 범주로 어떤 이제 인연, 이제 카르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시기에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받아야만 되는 존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 어떤 인연이 있고, 이 사람은 내가 뭔가를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인연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는 인연은 이제 모두 다르게 이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냥 정말 랜덤처럼 그냥 처해져서 우리가 이 불쾌한 어떤 관계들 속에서 처해진 것을 고통받으면서 바둥바둥 내가 창조해 나가는 거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이유들에 의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다른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창조를 한다는 건 이 환경들 속에서 창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환경들을 다 배제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막 부귀영화를 노렸어? 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 성공을 했어. 근데 세상에 너 혼자 그거를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결국은 창조를 해서 뭔가 대상이 있어야지 뭔가를 나눌 수 있지 않나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세상에 혼자면. 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 그 성공해서 뭐 하게? 세상에 혼자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뭔가 나랑 상호작용할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몇 명은 있어야지, 내가 성공했어, 그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상호작용을 누구랑 하냐는 거죠. 가족들이랑 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웃들일 수도 있죠. 내가 성공해가지고 뭐 이만큼의 이웃을 먹여 살리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상호작용할 수도 있죠. 근데 결국은 우리는 이 사람들과의 어떤 인연,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걸 하고 싶어. 오케이, 성공해서 그렇게 하세요. 난 성공해가지고 막 이만한 막 수천 명을 먹여 살리고 싶어.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내가 그걸로 뭘 하고 싶은지도 사실은 인연이잖아요. 뭔가 그럼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이거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싶은데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인연자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 건 사실은 어떤 보이지 않는 이유들에 의해서 받아 먹을 사람들이 준비돼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게끔 이제 그런 역할로서 있는 거니까 나는 그 액션을 하는 거고, 근데 받아 먹을 사람도 없으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디서 쓰지?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뭐 성공을 하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뭐 그것도 가능하겠지. 근데 그래서 그걸 뭐 하게? 사실은 그 이유들도 있어야지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런 이유도 없어. 근데 그냥 막연히 성공하고 싶어? 그건 성립이 안 되지. 근데 거기까지 안 가도
그럼 일단 우리는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 상황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는. 나의 창조는 뭘 원하냐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내 창조야. 지니한테 소원을 빌려면 가장 원하는 거 벌었지. 근데 내 삶이 고통이야?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소원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고 그럼 이제 좀 잘 살아볼까? 그건 두 번째대 사실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삶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내가 처해져서 우와 여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면 돼요. 이거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을 이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나를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벗어나고 싶다면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알아차리고 이게 왜 생겼는지의 원인을 없애야지만 우리는 이 원인이 없어져야지.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겼는데 이 결과를 없애고 싶으면 이 원인을 없애야지 결과가 바뀐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물리적인 하나의 메커니즘이잖아요. 세상에 원인 없이 그냥 랜덤으로 뽑았더니 나는 왜 이렇게 고생받는 사람들만 잔뜩 뽑아가지고 억울하게 실이 그렇게 고통받게끔 세팅이 돼 있어. 이게 다 랜덤이라고?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인연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우리가 이 한 번의 삶만 보면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가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기 다른 데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맞아야 돼. 이번엔 내가 줘야 돼.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왜 내가 줘야 됩니까? 이건 억울해. 근데 이유는 여기서 찾지 마. 왜냐면 이건 결과니까. 이유는 여기 있는 거니까. 이 사람과의 채무가 내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일단 내가 줘야 돼. 이건 결과야. 원인은 여기 있어. 근데 여기선 뭔지 몰라. 그러면 그냥 있다고 치고. 그러면 그래? 그럼 일단 줘. 그러니까 채무가 있다고 하면 그냥 줘. 그러면 받았잖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채무 갚았으니까 이제 된 거잖아. 그러면 결과가 바뀌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들이 이제 쭈루루루 그냥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내가 처해진 것 같은 굉장히 불행한 어떤 세팅으로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세팅을 어떻게 벗어나지? 이 세팅을 어떻게 바꾸지? 라고 테크닉을 원한다고요. 근데 그래 테크닉 생각을 바꾸자. 좋은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은 이 생각이 모든 거니까 생각을 하다 보면 될 거야. 처음엔 될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오는 그 괴로움이 심하면 이제 그것도 언젠간 내가 지치면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되겠지. 근데 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 결과로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났다고 칩시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계속 줘야만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나를 좋아해서 계속 내가 받아. 어떤 사람은 계속 내가 왜 이렇게 언짢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우리가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창조를 한다, 내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인과를 이해하고 이 어떤 우리가 만난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채무 관계가 있다고요. 누구는 줘야 되고 누구는 받아야 되고 누구는 뭐 화를 내야 되고 누구는 도망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알 수 없는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유가 뭐였지를 한 번쯤 그냥 명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 아름답게 안 좋은 거는 빨리 청산을 해야 되고
좋은 거는 어떻게 할까요? 좋은 거 청산할까요? 유지? 에? 더 키울까요? 아니, 좋은 것도 청산해야 돼요. 네, 아쉽지만 좋은 것도 청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우리 인과의 수레바퀴를 이제 계속 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선업도 누군가 도와주면 돌아올 거예요. 베풀면 돌아오겠지. 베풀면 또 돌아오겠지. 와, 좋네. 계속 베풀어. 또 돌아오겠지. 되게 좋은 방향이죠. 그럼 계속 베풀면서 나는 계속 풍요로움을 느껴야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이 고리가 끝나진 않죠. 사실은. 그러면 다음에 다시 이 받으러 또 와야 돼. 받으러 또 만나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안 좋은 채무보다는 좋은 관계가 사실 훨씬 좋죠. 근데 결국은 사실은 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윤회라고 하는. 근데 좋았던 사람이 언젠가 또 안 좋아질 확률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왕이면 안 좋은 것보다는 좋게 하는 게 좋은데 분명히 좋죠. 그래도 좋은 행위들을 많이 하는 건 분명히 좋은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정말 자유로워? 안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이 모든 관계에서 너는 자유롭냐는 거예요. 좋은 관계도 또 뭐 받으러 또 만나야 된단 말이야. 네,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리딩한다는 거,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진 과제, 이 우주의 테스트로부터 테스트를 인식한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떤 이 채무 관계를, 그러니까 이 결과로서 이 앞에 펼쳐진 거를 어쨌든 우리가 정리를 하고 벗어나려면 이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전에 어떤 인과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리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접목을 해볼까요? 우리 삶에서 안 좋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나요? 지금 누군가 좀 안 좋은 누군가가 있나요? 안 좋은 사람 없어요? 있었는데 다 손절했어. 손절했어? 없어졌어? 고통 없나요? 고통을 주는 사람 있습니다. 있어요?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내가 있어서요. 그쵸. 좋아하는 싫어하는 내가 있죠. 네, 반응하는 내가 있겠죠. 네. 오케이. 일단 나쁜 사람 있다고 칩시다. 손절이 답일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만났는데 이유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끊었어. 그러면 그 이유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은 거죠. 그럼 없어지지 않으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또 나와서 그렇죠.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그러니까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가 채무가 있는데 안 없어졌어. 아직도 있어, 그 리스트에. 근데 그냥 싫다고 다 지우고 연락처 끊고 잠수 타고 이제 없어서 끊었어. 그럼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채무는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 이제 빚쟁이들이 다시 또 돈 받으러 들어와.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돈 받으러 와. 왜냐면 채무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분명히 얘 싫어서 끊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비슷한 애를 또 만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그 채무 그 빌지가 아직 서버에 남아 있어서 다른 애를 보내, 돈 받으러. 근데 이제 또 만났어 하고 이제 또 끊지.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수긍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그러면 아직도 서버에 남아 있으니까 또 언젠가 또 이제 다시 다른 앱 보내겠죠. 다른 형태로. 야, 제가 고단수다. 그러면 다른 거 털어서 갖고 오자. 계속 안 좋은 일만 벌어지고. 그렇죠. 처음엔 돈 갖고 가려고 했는데 돈 안 주니까 그러면 좀 다른 걸로 갖고 갈까 하면서 약간 교묘하게 다른 버전으로 다른 식으로 또 이제 갖고 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채무가 남아 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우리 삶에서 이제 약간 뭔가 이게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한 번씩 의심을 해봐야 돼. 아, 이게 내가 자꾸 이사 간다고 연락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이 삶에서 자꾸 이런 비슷한 똑같은 건 아니겠지. 근데 뭔가 이렇게 약간 자꾸 이게 비슷한 유형의 그런 게 나타나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원인이 안 바뀌면, 원인이 안 없어지면 사실은 그 결과는 계속 어떤 식으로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생에 그 원인이 다 안 없어졌어. 그럼 다음 생에 또 그 채무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가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싫어하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을 이제 대하는 이제 자세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를 하고 싶어.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게 내가 원하는 창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끊는 건 답이 아니야, 사실은. 이게 이제 우주가 이제 나한테 문제지를 보냈죠. 테스트지가 왔어요. 띵동, 이제 시험 풀 시간입니다. 자, 아직 그 채무 관계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이제 청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잘 알아서 청산하세요라고 이제 테스트를 보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빚이 많다고요. 싫은데 언제 또 이렇게 빚이 많았어? 몰라요, 안 할래요 하고 도망가고 싶겠지.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찾아와서 띵동 하고 테스트가 온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를 풀지 말지는 사실은 내 선택이죠. 지금 안 풀어도 돼. 지금 시험 안 풀고 유급하겠습니까? 다음에 풀래요? 오케이, 그래 되지. 네, 근데 아직 그 패스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또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잠깐 도망간다고 그게 없어지진 않아. 언젠가는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테스트가 왔네. 근데 이 테스트라는 건 좋은 것도 테스트일 수도 있겠죠. 복 받아라 하고 이제 좋은 게 올 수도 있겠지. 근데 좋은 건 우리가 그냥 받잖아요. 행복해하고 받잖아요. 근데 제일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안 좋은 거죠.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이제 이렇게 뭔가가 이제 내가 이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 무언가가 발생했어. 그럼 우리는 그냥 이걸 테스트, 우주의 테스트가 왔구나라고 그냥 그 상황을 제가 나를 고소했고요. 얘가 나를 돈을 이렇게 해서 얘가 나쁜 거예요. 알겠어. 근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빚쟁이가 돈 받으러 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뺏어 갔어?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걔가 하려던 일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원인이 뭐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 채무를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상황을 바꾸는 가장 큰 열쇠는 이 인과의 채무를 빨리 끊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끊어야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리딩한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삶에서 늘 처해지는 우리는 피해자였어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이제 쟤 나쁜 놈이야. 이거는 사실 단편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만났길래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바라보면 약간 푸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솔루션이. 이건 결과인 거야, 그냥.
그러면 이 현실에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상황과 이 사람에 대해서 현실을 리딩한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이 인과를 바라본다는 건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감정을 일으키고 있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제로 법칙을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무감정이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미 내가 무언가 두려움이 올라왔어. 그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제로가 된다는 건 그 상황에서도 무감정 해야지 사실은 제로인 거거든요. 근데 늘 이 사람은 가장 내 취약점을 갖고 와. 나를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나를 내 가장 약한 부위를 건드리면서 나를 두려움에, 처절하게 두려움에 떨게 만든단 말이에요. 난 너무나 싫어. 난 너무나 벗어나고 싶어.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워할까? 왜 나는 이렇게 무서워하지? 그 이유도 내 안에 있잖아. 내 안에 프로그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프로그램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제로예요? 제로가 안 되면 우리는 자유로운 창조가 안 돼. 또 우리는 언젠가 또 무언가 이상한 MSG를 접속 물 거야.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이제 제로 법칙들, 그래 이렇게 마음 수련을 했어. 내가 이제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나 창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이제 실전이 온 거지. 실전은 우리 삶으로 와요. 왜냐면 우리가 삶에서 창조를 해야 되는 거고, 내 창조 능력이 얼마나 있어? 라는 시험도 삶에서 오게 되는데, 늘 그건 사람으로서, 상황으로서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풀 준비가 된 거죠. 내가 창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창조 능력은 이겁니다. 라고 이제 시험 풀 준비가 된 거야. 우리는 여기 패스를 해야지 이거를 정말 창조를 할 수 있는데, 창조는 그냥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렇게 띡띡 오는 것만 창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공짜로 먹은 거잖아. 창조는 안 좋은 것도 바꿀 수 있어야죠. 네. 안 좋은 것에 맨날 시달리면서 언젠가 좋은 에너지가 나를 더 좋게 만들어주겠지? 그건 창조가 아니지. 창조는 여러분한테 제일 급한 창조는 안 좋은 거 빨리 없애는 게 가장 시급한 창조잖아. 이게 막 백만장자가 된, 이건 좀 먼 이야기고, 이거부터 빨리 창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벗어나야죠. 우리가 자유로우니까. 근데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창조를 연습하자는 거예요. 이 현실을 정말 리얼하게 바꾸는 것부터 창조를 하자는 거야. 관계의 창조. 이 사람이 나랑 맨날 싸우는 사람이야. 상극이야.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미워해. 벗어나는 거는 답은 아니야. 채무가 안 끝났어. 어떤 식으로도 올 거야. 그런데 그럼 일단은 이제 숙제지를, 테스트지를 받아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고민을 해야지. 채무가 뭐지 도대체? 원인이 뭐지? 이 사람이랑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인과가, 그러니까 채무가 끝나면서 이게 사라질까? 채무가 끝나면 얘는 사라져요. 우리의 인연이 끝나면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인연이 닿으면 이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왜 헤어지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함께하고 다음 생에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영원히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인연도 소멸되면 너무 사랑하지만 끝난 거야. 더 만날 수도 없어요. 너무 좋은 것도 우리는 더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도 없어. 인연은 이 이유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아름다운 이별이니까 그건 좋아. 그렇게만이라도 되면 좋겠다. 문제는 안 좋은 거지. 이 안 좋은 걸 그럼 어떻게 빨리 우리가 벗어날까? 지금 채무 안 끝내면 세세생생 날 쫓아올 채무인데 빨리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돼.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
상황을 만났지 왜 나는 불쌍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정말 내 인생이 정말 그렇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이거를 이겨내려고 끊어내려고 채무를 갚으려고 해소하려고 내가 여기에 더 달려들 것인가. 이건 일종의 챌린지 같은 거예요. 시험 문제가 왔잖아. 그러면 한판 붙자는 거지. 이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 한판 내가 너를 통과 못하면 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사실은 이거 통과 못하는데 내가 뭘 다른 거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시험 통과도 안 됐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어떤 내가 풀어야 되는 어떤 대상이 왔을 때 한번 붙자. 한번 해결하겠어. 어떤 식으로든 나는 끝을 낼 거야. 그러니까 진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인연의 끝을 이제 완벽하게 내자는 거예요. 이왕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러려고 만난 거고. 그러니까 채무가 있었으니까 이제 돈 받아와 하고 만났어. 그럼 이제 내고도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마 두려울 거예요. 늘 채무자는 가장 나에게 위협적인 방법으로 찾아오니까 가장 내가 약한 거를 매번 들고 와. 그래서 나를 아주 위협을 너무 잘 하는데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해요. 굴복시키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바라보고 내가 이 사람에게 뭘 두려워하지? 뭘 싫어하지? 왜 이렇게 난 반응을 하는 건지를 알아차리고 이 감정을 없애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감정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맞짱을 못 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채무를 받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혀, 나를 못 살게 굴어. 근데 내 안에서도 반응을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요. 분노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내 안에서도 무언가 반응하는 게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을 바라보고 일단은 이 감정을 좀 내려놓고 이 사람과 뭐가 문제지, 뭘 해결해야 될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를 반응하게 하는 게 바로 그 시험 문제예요. 나를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도 인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반응을 한 거고,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인연이 있으니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늘 이런 시험 문제는, 극심한 인연은 강렬한 감정을, 강렬한 체험을 동반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풀려고 해야 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두려움과 내 마음과 가장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는 가장 그 나를 건드리는 그 핵심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 감정을 그냥 놓아버리고, 예를 들자면 두려움을,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안 할래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그냥 마주하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네가 두려워하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로 풀자. 푸는 방법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공통적인 그 인연을 푸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든 그게 분노든 그게 집착이든 내 안에 있는 그 강력한 감정이 이 사람을 만나도 고요해질 수 있을 때 이 인간은 완전히 끝나게 돼요. 그 채무는 단지 돈이 아니라 가장 내 안에 강렬한 밑바닥에 있는 감정들을 건드리는 형태로 무언가를 계속 반응하게 할 거예요. 여러 형태로. 근데 결국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이 완전히 고요해졌을 때, 없어졌을 때 그 모든 채무와 관계는 끝이 나고
그 상황은 소멸이 되게 됩니다. 소멸이 되고 사라지던지 내가 그 테스트를 이제 통과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언제 그랬냐듯 좋아지는 거야.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르게 나타나 내 앞에. 왜냐면 그 인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이 그 사람과 반응을 하게 만든 건데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의 고리들이 풀어지면서 이 상황들이 결국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바뀌게 되고 내가 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트리거였을 뿐이지 결국은 내 안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내가 두려워했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했고 내가 그래서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고요에 졌더니 내가 자유로워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바뀐 거죠. 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내가 내 안에서 다 바뀌고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상황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보이죠. 왜냐면 어떻게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지? 어떻게 상황이 갑자기 그렇게 되지? 근데 그거는 내가 반응하는 그 어떤 고리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 삶에서 어떤 인연이나 혹은 상황들을 많이 바라보고 많이 해결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나쁜 문제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그것도 좋은 반응이긴 한데 잠깐만, 이 상황을 없애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이 상황을 없애는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내 마음이 이것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사라져 라고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제로 상태로 바꿔버리면서 그 인연의 감정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 제로 상태로 나왔을 때 그 상황은 달라져 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감정의 고리를 이렇게 이제 끊는 게 핵심이라고 했는데 저는 테크닉적으로 그거를 내가 이제 제로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그 두려워하는 감정들을 끊고 완전히 고요해진 상태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거를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 상황들이 바뀌어요. 네,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이렇게 이제 왜냐면 이 모든 게 다 내 안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 반응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마음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두 가지 다 내 안에 있는 반응하는 감정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내가 원하는 것, 꿈에 그게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창조죠. 근데 사실은 가장 우리 삶에서 중요한 창조는 내 앞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내 인연과 카르마의 고리를 끊어서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거기서 내가 창조 능력을 획득해 나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메인의 이제 그런 창조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제로 책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제로 책이
결국은 내가 제로 존재 상태가 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챕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3장 이제 제로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제로 상태를 유지해라고 하는 그 방법들이 이제 3장에 이제 있었고, 이 4장에 있는 부분이 이제 실제적인 이제 현실의 창조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적용하고 바꿀 건데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실전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현실 창조에 이제 현실을 창조하는 거, 그러니까 현실을 리딩하는 거, 그리고 우주의 테스트를 우리가 인식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삶에서 이제 한번 그거를 대입해보고 내 삶을 입체적으로 리딩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처해진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인연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 그럼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혹은 고통을 이제 사라지게 하는 방향으로 창조를 할 것인가.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전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전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원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했고, 다음 주는 우리가 한번 이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는 조금 개개인마다 좀 케이스가 달라서 약간 상담처럼 이제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슨 문제인지 아니까. 근데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한두 명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여기서 삶에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는 약간 좀 실전 같은 그거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열린 관점으로 한번 삶을 바라보세요. 결국 사실 제가 이 책을 쓴 숨은 의도는 마치 모든 창조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줄 것처럼 쓰여 있지만, 사실 이건 카르마를 해소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카르마를 해소해야지 창조가 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벗어날 수 있고 창조가 되는데, 인연을 해소 안 하면 창조가 되지가 않아요. 절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카르마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리가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바라는 것도 바람 없는 바람이어야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를 창조를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밀린 문제들, 이 인과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주 업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창조자의 존재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실전에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제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상황도 우리의 이 세계를 되게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드러난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그냥 이게 드러나게 만든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내가 왜 그때 태어났지? 뽑기를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냥 우연히 드러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우연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시나리오가 아주 그물처럼 잘 짜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여기서 창조를 한다는 건 이 그물을 다 파헤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죠. 모든 인과에서 내가 이걸 알아야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맨날 쳐맞고 있으면 사실은 계속 그냥 인과 속에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완전히 알아야지만,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혹시 질문 있나요?
가지 질문. 어. 카르마를 해소해야지 창조가 된다고 하시는 거고. 카르마를 해소해야지 창조가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실 때 계속 적어봤거든요. 예. 제가 이제 반복되는 거. 음. 근데 이제 그 부부 말고도 저는 이제 현실적인 관계에서 네.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 반복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편하게 얘기하면 니는 왜 꼭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쵸. 여러 관계가 있는데 지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독한 사람. 집착. 저를 집착하는 사람. 나를 집착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 네, 네. 이상한 프로그램이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차단을 했거든요. 예. 차단을 하면서 제가 집착의 상대가 필요하게 돼요. 집착이라는 이슈가 있군요. 네, 저한테 이렇게 집착의 상대를 네. 끊어내니까 예. 제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감정, 어떤 프로그램이 그게 뭐냐면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받아들여지고 싶으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거금도 투자하는 좋아요. 그런 건 어떻게? 네네네. 지금 이제 좋은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제 이분이 자기 삶에서 집착하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어. 확인받고 싶은. 나의 관계를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죠? 어떤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내가 집착을 하거나 나를 집착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착이라는 어떤 테마의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 있어야 된대요. 저 사람은. 근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나는 현상적으로 그거를 이제 나를 집착하거나 내가 집착할 대상이 되는 누군가를 내 근처에 하나씩 두는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내 행위에는 의도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에는 어떤 사랑받고 싶은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초기 명령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인연을 끌어당기든 하나를 두든 하냐면,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감정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인연이 자꾸 얽히는 거죠. 제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이 집착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 집착의 그 밑에 그 코어에는, 그러니까 초기 명령어에는 인정받고 싶다, 확인받고 싶다. 예.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확인받고 싶은 그 이유가 있지, 기존에. 그러니까 집착은 하나에 드러나는 거고, 그 안에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확인받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거지. 이게 코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또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계속 나에 대해서 많이 워크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 안에 뭐가 있어, 결핍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게 나의 프로그램이자, 이걸 기반으로 이것과 연결되는 인연들이 우리가 계속 이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야 되고 하게 되고 함으로써 내가 나를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걸 초기화 시키는 게 목표인데,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게 해주는 게 사실은 이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아까 말했던 집착의 형태로 이제 키워드로 자꾸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집착의 기전에는 한 단계 밑에는
내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 밑에 뭐가 또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결국은 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결핍이 그거를 이제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벤트와 인연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불러오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이제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터프하게 만든다든지 뭐 바보 같게 행동하게 한다든지 뭐 손해를 끼친다든지 뭐 일으키겠죠. 나쁜 놈일 수도 있지. 나의 뭔가를 뺏어가는 나쁜 놈일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건 꼭 있어야 돼 라고 이게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조차도. 근데 결국은 내 안의 프로그램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그 프로그램이 이 상황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내 안에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이 내 프로그램을 없앨 때 내가 이런 집착스러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 행위를 멈추겠죠. 그리고 그 인연도 끊어지겠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거에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인연들인데 이게 내 프로그램의 일부겠죠. 근데 아까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도 내 프로그램의 일부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프로그램이 이것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카르마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이 많은 카르마는 내 안에 있는 이런 이제 결핍과 두려움과 수많은 무언가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대상으로서 반응해서 우리는 인지를 하게 되고 풀 기회도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인연이기도 해요. 바로만 해소해야지 반응을 안 해서 제로스럽게 아니지. 이 감정을 찾아야 찾아야지 이게 끊어지는 거죠. 네. 결국은 코어는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내가 이거를 끊고 내가 이걸 리프로그래밍 하는 게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이제 계속 리프로그래밍 합시다 이제 등등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데 내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실전 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내 안에 감정을 끄집어내니까 그때 나는 내 프로그래밍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리셋시키고 어떻게 프로그램에 그럼 예전에 배운 걸로 다시 가야지. 끊고 그래서 여기서 해결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을 봤을 때 그렇게 반응을 안 하겠지. 자유스러워지겠지.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떤 내 안에서 이제 그 일어나는 그 프로그래밍 작업과 이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 현실을 리딩해가지고 우주의 테스트를 발견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접목을 하는 게 그러니까 실전 이론과 그러니까 내적인 작업과 이 외적인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약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실전 파트로 넘어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reate your laugh with Zero.